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2019 피스 대비 자료 해석 영역부터 여러분들에게 2018년도 출제 경향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출제 포인트, 그리고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수업을 준비하시면 좋을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앞에 한번 봐주세요. 자, 올해 2018년도 피스의 문항별 정답률입니다. 보시면 1번부터 40번까지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수험생들이 비교적 쉽다고 생각하는 1번과 10번, 그리고 21번과 30번 영역의 정답률은 75%대입니다. 올해 피스의 커트라인은 77.5였죠. 자, 거기에 여러분들이 비추어서 생각해 보신다면 80%대, 90%대의 정답률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료 해석 변별력은 이런 영역보다는 상대적으로 11번에서 20번, 31번에서 40번에서 갈렸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 보신다면 11번부터 20번 때 한번 볼게요. 주로 70%가 되지 않으면서 낮은 정답률은 40%까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답률에서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2018년도 기출문제 점수를 받으신 거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그리고 31번부터 40번까지는 역시 정답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 문항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료 해석은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 몇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접근이죠. 자, 그래서 그걸 고려하더라도 그래도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31번이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39번, 40번 같은 경우,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점수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결국 보시면 시간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정답률이 엄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왜 시간이 부족했는지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년 시험에는 어떻게 시간을 부족하지 않게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저는 2018년 피스의 문제 이렇게 이제 관련 문항을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 해석을 전력 과목으로 삼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목표 점수를 항상 100점으로 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올해 이제 제 수강생 중에서는 97.5점을 받은 학생도 있고 충분히 90점대 이상의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그 이상의 점수를 받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피스 커트라인은 평균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평균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한 과목만 잘하더라도 다른 과목의 불리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료 해석을 전력 과목으로 삼으신다면 안정적으로 90점 이상 혹은 가능하다면 100점까지 목표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95점 이상 관련 문항은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두 문제 20번과 40번이고요. 자, 해당 소재는 순위와 식 컨트롤에 관한 겁니다.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고요. 자, 90점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17번, 31번, 39번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셨어야 되는데 바로 그 소재는 여러분들이 아주 실전에서 어려워하시는 리그전, 연비, 그리고 속력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아마 안 풀고 넘어갔을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합부를 가르는 문제예요. 자, 이거를 틀리게 된다면 거의 마지노선이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70점대밖에 될 수 없는 1번, 11번, 14번이에요. 바로 평균과 고난이도 그래프형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자, 문제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95점 이상 관련 문항입니다. 20번 문제고요. 순위 자료입니다. 자, 정답률은 43.5%, 절반 이상이 틀렸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이게 특이한 점은 뭐냐면 보통 순위 자료에서는 우리가 시점을 2개 정도 제시합니다. 근데 올해는 좀 특징적이었던 게 2016년 10월, 2017년 10월 2개의 시점을 기본으로 주고 전월 대비 등락을 묶고 있어요. 그래서 총 4개의 시점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게 마지막 문제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책형이 만약에 반대였다면 이게 40번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처리하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순위권 자료에서 출제되는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순위의 등락 여부, 그리고 순위권 외의 자료의 그런 이제 추가적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도출하시는 것. 그걸 잘 준비하신다면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정보 처리량이 좀 많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8.1%, 거의 이제 못 풀었고 맞은 사람도 찍은 사람이 꽤 될 거라고 생각되는 문제인데, 자, 이거 보시면 탁주 청주 과실주 이렇게 하고
주류별 공제금액 세율,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식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이 각주예요. 결국 식을 내가 시험장에서 컨트롤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귿, 리을 이런 선지 때문에 어려웠는데 선지를 보면 708 100만 원이다, 5544 100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앞에 봐주세요. 자, 이걸 수험생들이 왜 어려워했냐면 보통 우리는 A 곱하기 B라는 어떤 값의 대소 비교하는 그런 문제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리을 같은 경우에는 A가 10% 증가하고 B가 10% 하락했을 때 얘가 얼마로 바뀔 것인가 이런 걸 물었죠. 자,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1.1 A 곱하기 0.9 B 이런 식으로 계산을 어렵게 만드는데 결국 얘는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곱셈의 형식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앞으로 끌어내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식은 0.99AB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쉽게 도출할 수 있느냐? 결국 여기서 새로운 값이 도출됐을 때 1% 감소한 걸 찾을 수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싶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전에서는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안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95점 이상을 가르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딱 보시자마자 이제 혈압이 오르는 문제죠. 자, 리그전이에요. 리그전 같은 경우에는 기출에 나온 적이 있죠. 자, 리그전뿐만 아니라 토너먼트전도 나오죠. 자, 이 문제 출제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자, 리그전 문제는요. 첫 번째, 앞에 봐주세요. 자, 리그전 문제는 항상 두 가지를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한 팀당 총 경기수예요. 자, 한 팀이 리그에서 총 몇 경기를 할 건지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리그의 총 경기수를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걸 구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풀 수 없는가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리그전과 토너먼트전에 대한 기초 개념을 익히시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연비 문제예요. 자, 연비 문제는 여러분들이 딱 쳐다봐도 딱 쳐다봐도 답답할 건데 저는 이 연비 문제를 수업할 때 항상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연비는 무조건 얘가 같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연비 문제는 거리, 속력, 시간, 연비, 소비량 이런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결국 옆에는 항상 단위를 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 단위, 즉 식 컨트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료비의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가 차를 산다고 했을 때 연비를 왜 따지죠? 돈이 많이 없는데 같은 돈으로 얼마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을 건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비 문제는 본질적으로 총 연료비의 대소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총 연료비를 구하기 위해서 기출이 일관되게 주는 세 가지 항목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연비, 두 번째 거리, 세 번째 리터당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위가 어떻게 되죠? 연비는 1리터에 몇 킬로미터를 가느냐?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킬로미터, 그리고 리터당 가격은 원분의 리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총 연료비이기 때문에 이 단위들 중에서 뭘 남겨야 되죠? 바로 원을 남겨야 돼요. 그러면 소거 이걸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바로 연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40번 아까 문제 0.99AB 설명드렸잖아요. 이거와 동일한 식 컨트롤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를 그냥 보자마자 기겁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죠. 자, 다음 문제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가슴 아픈 기억이 있는 문제죠. 자, 그래프를 보자마자 이거 버려야겠구나 생각이 들죠. 하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 항상 중요한 거는 그래프는 축을 준다는 거죠. 자, 시각 X축, 거리가 Y축이에요. 자, 시각의 우리가 단위가 뭐죠? 아워예요. 그죠? 시간이고 거리는요? 킬로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점에서 뻗어져 나오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뭘 의미하죠? 시간분의 거리, 바로 속력을 의미하죠. 자, 이 속력의 제목은 무궁화호 운행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러면 밑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무궁화호 속력만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속력 그래프구나 라고 이해를 하셨다면 이 문제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아요. 90점대 문항을 가르는 포인트들은 거의 단위를 기본으로 한 식 컨트롤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이번에는 합부를 가르는 아주 필수적인 문항입니다. 자, 1번에서 정답률이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번 시험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분들 보면, 그리고 시험지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1번이 굉장히 난잡하게 풀려져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평균과 편차에 관한 개념이 제대로 학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빈칸 채우기 하면 일단 막 수능 그림 찾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이 문제 틀렸는데, 평균에서 제가 강조하는 건 몇 가지 포인트가 안 돼요.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평균은 총합을 n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n개의 항목이 동일하다면 평균의 대소는 무엇의 대소와 동일하죠? 바로 총합의 대소와 동일해요. 그래서 이 항목들의 대소가 평균의 대소와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편차는 여러분들이 보통 편차의 절대값을 씌우지 않는데, 절대값을 씌우는 경우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자, 한번 보세요. 자, 5라는 걸 평균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1, 3, 5, 7, 9라는 집단이 있고요. 자, 5를 잡았을 때 4, 6, 3, 7 이런 집단이 있어요. 두 집단의 평균은 어떻죠? 동일해요. 하지만 편차 절대값 합은 누가 더 크죠? 위에 애가 더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분포 정도에 따른 게 바로 편차 절대값의 합을 묻는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다면 1번에서 헤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프 문제요. 마찬가지로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정답률은 낮지 않지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고르시는데 그래프를 보는 기본적인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았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문제겠죠. 자, 다음이요. 자, 요거는 65.8%인데 정답이 되는 5번을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군장병 1인당 1일급식비의 5년 평균은 2013년보다 작다. 자, 그러면 1인당 1일 급식비가 이거예요. 자, 근데 그 평균이 얘보다 작은지를 물었죠. 뭘 활용하나요? 편차의 개념을 활용해요. 그래서 얘를 가평균으로 잡았을 때 편차의 합이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를 판단하면 되지, 여러분들이 얘를 다 더해서 나누기 5를 하는 순간 이미 시험은 물 건너 간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평균과 편차의 개념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면 본인이 80점 이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시간 부족했어요. 자, 근데 시간이 왜 부족했는지 보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문항들이 정답률이 50% 미만 혹은 내외의 문제들이에요.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 없어요. 제가 진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계산 연습 많이 하죠. 그죠? 단적으로 저 계산을 못해요. 하지만 제가 이 앞에 서 있다는 거는 계산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산을 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죠? 계산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합불 혹은 고득점을 가르는 점수에는 별로 변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즉, 여러분들이 평균 편차 개념, 이게 80점대 문항이라 그랬죠. 그래프 활용, 자, 얘도 80점이에요. 그리고 리그전 연비 속력은 90점대를 가르는 문항들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에 출제되는 기본적인 고난도 유형에 대한 개념 숙지만 돼 있어도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지, 지금 내가 계산 문제를 한 하루에 5시간 연습한다.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문항들하고는 계산 문제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계산을 잘하면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계산을 잘하면 뭐가 안 좋냐면 모든 문제를 계산으로 처리하려고 해요. 그러면 실전에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활용하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2019년 피셋을 준비하실 때 점수대별 전략을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점대 미만인 분들은 기초 분석이 필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초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으실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그래서 기초 분석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60점에서 70점 사이, 마찬가지로 기출 분석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문제 유형별로 조합형, 표 보고서 그래프형, 매칭형, 서술형, 상황 판단형에 따른 일관된 풀이 전략을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0점, 80점, 이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올해 77.5였잖아요. 근데 본인이 75예요. 그럼 이분들이 하는 제일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나 하나만 더 맞추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올해 헌법 때문에 커트라인 무조건 하락했고, 내년에 헌법 전부 다 보수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커트라인이 예년 2016년과 저는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난이도가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80점대로 올라가려면 본인은 커트라인에 걸리면 안 돼요. 안정적으로 넘으셔야 여러분들이 3월에 경제학 3순환 하실 때 피셋 커트라인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분들은 반드시 85점대 이상으로 올리실 수 있고 올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취약 유형, 본인이 약한 유형들 있죠. 아까 리그전, 평균 편차, 고난이도 그래프, 연비 속력, 이런 거를 준비하셔야겠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응시하시면서 본인의 실전 감각을 강화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2018년도 점수가 80점대다.
이런 분들은 안정을 시키셔야 되겠죠. 특정 고난이도 유형, 아까 순위 자료라든지 시컨트롤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모의고사를 응시하면서 실전 감각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2018년도 기출 경영 분석을 간단하게 알려드렸고 간단하게 실전 모의고사 안내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 날 개강할 예정이고요. 인사혁신처 실제 출제풀을 확보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받으신 유인물에 나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차별 포인트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어렵다고 했던 문제 있죠. 올해 여러분들 정답률 낮았던 거 산술 평균, 그리고 가중 평균, 최소 교집합, 연비, 리그, 토너먼트를 대폭 확대해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합격생은 실제로 어떻게 풀었는지 실전풀이가 해설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강의를 듣지 않으시더라도 해설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전략을 짜실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반드시 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시간이 후회되지 않으시도록 이후에 올라오시는 이제 각 영역별 강사님들의 분석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3월 9일 날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마치도록 하겠고요.